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최근 현대 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신고된 현대 기아차 도난 신고만 한 지역에서만 642건입니다. 이같이 도난 사건이 이어지자 현대기아 차주들의 집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계 결함과 보안 결함 때문에 차량을 도난당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는 새 차나 중고차 등 21종의 전기 차량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제외돼 북미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시니어들의 처방약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오늘 오후 4시부터 절정경보 플렉스 알러트가 발령됐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고 실내 에어컨 온도도 78도 이상으로 맞춰줄 것이 당부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경기 불황 때문에 타운 내 스몰 비즈니스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렌트비까지 급상승하자 폐업 위기에 몰린 비즈니스가 늘고 있습니다. 얼윈드 1지역 210번 프리웨이가 또 폐쇄됩니다. 지난달 서쪽 방면 폐쇄에 이어 오늘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동쪽 방면 구간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교량 공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쪽 방면 도로를 나눠서 동서로의 통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우회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해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쪽 방면 폐쇄로 많은 주민들이 우회로를 선택함에 따라 다행히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윌밍턴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유가다리는 결국 중앙선에 차량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요철이 설치됐습니다. 캄튼시의 대형 교차로 두 곳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요철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적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공화당 중간선거 예비경선에서 패했습니다. 경선에서 패했지만 그녀의 정치 생명은 이제 시작이란 평가입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 관계자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서 대미 투자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논란이나 여당 내 갈등 상황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열렸습니다. 치열한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원은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정치 보복 수사로 판단되면 좀 더 쉽게 당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4대5로 패했습니다. 다저스는 올 시즌 연장전 전적 2승 6패입니다. LA 엔젤스는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2대8로 역전패당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 주요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사우디의 리브 골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아진 의견은 커미셔너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3위에 올라서고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7,400억 달러, 우리 돈 910조 원 규모의 지출안이 담긴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전기차 업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를 받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북미 지역과 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등 다른 전기차 업계도 배터리와 원자재 조달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 판매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오닉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공략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 중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로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에 판매된 전기차 전량이 모두 한국에서 제작돼 수출된 차종으로 미국에서 현재 조립 중인 전기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부에서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다른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미국 시장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향후 입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오닉 5나 EV6, 조만간 출시된 새 전기자동차 등 주력 전기차를 미국에서 파는데 최소 3년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는 현지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입니다. 올해 말부터 엘레바마 공장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설비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전동화 모델은 11월부터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전기차 생산도 가능하지만 이 정도 설비로는 수년간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중론입니다. 생산 설비 교체에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조를 또 설득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사실상 엘라바마 공장에서 올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들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것은 현재 분명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맞은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차량을 훔쳐 난폭하게 운전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현대와 기아차가 주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차를 훔쳐 묘기를 부리듯 질주하고 이것을 찍어 틱톡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경쟁적으로 과시성 영상을 유포하면서 차량 절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Oh, he thought I hit him. What? Yeah. 미국 방송사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올해 들어 기아차 432대, 현대차 268대가 도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와 미시간, 플로리다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기아차와 현대차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일본이나 미국 차들을 제치고 절도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아보이즈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 기아차 절도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운전대 아래쪽을 뜯어내고 휴대전화 충전용 USB로 간단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What this was for? They tore apart my steering wheel lock. Kias are manufactured so that you can actually hotwire a Kia with an iPhone charger. 미국 경찰은 오래전에 출고된 기아차처럼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들이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피해 차주들은 설계 때부터 도난 방지가 소홀했다며 현대 기아차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승용차를 노린 지금 도난 범죄에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들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델 중 도난 방지 장치 허점을 노린 이 범죄는 SNS에서 그 수법이 널리 퍼지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모방 범죄가 현재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몇몇 카운티에서는 현대 기아차 차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그 잘 보기 힘든 긴 쇠막대기, 핸들을 잠금하는 긴 쇠막대기 기억나시죠? 이 긴 쇠막대기 핸들 잠금 장치를 다시 권하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642건의 현대 기아차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발표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9배나 급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다트 셰리프는 성명을 내고 극도로 우려스러운 절도 유행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올해만 현대차 268대, 기아차 432대가 도난당했다고 밝혔고 밀워키는 도시에서만 지난해 5천여 대 이상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난당했다라고 집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커네티컷주 쉘턴 경찰은 아예 현대 기아차 도난 경보를 도시에 발령한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잇단 차량 절도 사건의 주된 표적은 지금 전해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입니다. 주 경찰들은 절도범이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현대차, 기아차만 골라 훔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시동을 제어하는 일종의 보안 장치입니다. 자동차의 고유한 보안 암호를 자동차 키에 심어서 시동을 걸 때마다 이 암호를 확인하는 장치인데 현대 기아차만 이 이모빌라이저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보안 장치가 애초부터 선택 사양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도범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에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어떻게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는지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도 수법이 SNS를 통해서 10대, 20대 사이에서 공유되기까지 하면서 차를 훔치는 수법을 알려주고 훔친 차량 모습을 자랑하는 틱톡 챌린지,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 뭐 이런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 자체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즉각 경고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못 보게 하지만 확산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상황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현지 언론에 고객 안전과 차량 절도 방지를 위해서 지역 정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도난 방지 핸들 잠금 장치를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긴 쇠막대기. 기아차, 현대차 차주 수천 명이 현대기아차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장을 보면요.
기아 아메리카, 현대자동차 아메리카, 현대기아 아메리카가 테크니컬 센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현대차는 소송 내용도 모르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당시 한 언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을 보면요. 현대기아차가 도난당하기 쉽고 안전하지 않으며 결함 있는 차량을 만들었다며 차량 구매에 따른 도난방지 장치 비용, 장치 결함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이런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소장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일단 점화키를 떼면 엔진 작동을 막고 스티어링이나 움직임을 차단하는 시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현재 쉽게 도난당하고 있다라고 차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모빌라이저 문제뿐만이 아니라 알람 시스템이 유리창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둑들이 쉽게 현대차, 기아차 차량 유리창을 깨도 알람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들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 측은 현대와 기아가 차량의 도난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비자에게 수리나 보상 또는 다른 조처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불볕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LA 다운타운의 낮 기온이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 밸리와 일랜더 지역도 정말 오랜만에 100도를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계속됐던 남가주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지역까지 나타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2도, 69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비 소식 없이 부분적으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크로스로드 파크웨이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 노스 방향 헤이븐헐스트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패스트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 터널 1으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샌파란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번 웨스트 방향 아주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설명을 앞서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시니어층의 처방약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이 연장자와 중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윤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7천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시니어층과 서민들이 의료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큰 폭 덜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팬데믹 속 지난해 발효된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 이후 증액된 어포더블 케어 액트 정부 보조금 혜택을 3년 더 연장시키게 되면서 중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새 법에 따라 오바마 플랜 가입자들은 의료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5%를 넘지 않게 됩니다. 정부의 추가 보조금 혜택이 중단될 경우 가주에서는 22만 명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의료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고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2배로 뛸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연장되고 가주정부가 보조금을 보태서 지원하면서 중저소득층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의료보험료 부담이 종전보다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또 시니어층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처방약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들이 처방약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연 $2,000로 제한됩니다. 2024년부터 연방정부 빈곤선 150%까지 해당되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들에게는 처방약 가격이 큰 폭 할인됩니다. 현재는 연방 빈곤선 135%까지 주민들에게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가격도 월 $35로 제한됩니다. 내년부터는 파트 B를 통한 처방약 값이 인플레이션 폭보다 더 인상될 경우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메디케어의 인상폭을 환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기 위해 3,690억 달러를 야심차게 투자합니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생활 스타일을 지향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새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고한 대기업에 한해서는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올 10월 중순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부 보청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것을 위해서 보청기 가운데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구매가 가능한 항목을 신설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증에서 중증의 청력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고도 난청용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이 보청기 구매에는 현재 모두 $5,000 이상이 들어가는 가운데 보험 보상은 제약돼 있는 등 높은 비용이 구매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로 미국 가정은 한 쌍의 보청기를 구매하는데 $3,000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절전주의보 플렉스 알트가 발령됐습니다. 전력망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주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5시까지 5시간 동안 전력 절전주의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 플렉스 알트는 더운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절전을 당부하는 겁니다. 4시부터 9시까지 전력 사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안 온도를 78도나 그 이상을 유지해주고 대형 전기 제품이나 이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조명 사용하지 말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거운 한낮에는 블라인드와 커튼을 쳐서 실내 온도를 유지해줄 것, 더워지지 않게 햇빛을 차단해줄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폭염이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주말부터 서서히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날씨 소식은 방금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6억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올드워미터에 따르면 지난 16일자로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5억 9,620만 5,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워미터의 집계상 각 국가별로는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인도가 두 번째,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이탈리아 순입니다. 특히 한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8위에 랭크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구가 3배가량 많은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잔스홉킨스 집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가 누적 확진자 2천만 명 넘는 최다 발생국이라는 점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5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집계 발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1,02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기준이 8월 12일 현재 기준입니다. 8월 12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8월 12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입원 환자 수 1,000명 아래 900명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윈델 지역의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이 폐쇄된 지 약 한 달여 만에 오늘 밤부터는 동쪽 방향이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칼트앤셀에 따르면 오늘 밤 10시부터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의 605 프리웨이와 어윈델 애비뉴 사이 구간이 전면 폐쇄되는 것입니다. 프리웨이 폐쇄는 다음 주 화요일인 23일 새벽 5시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폐쇄가 되는 동안 이 구간 서쪽 방면의 절반은 동쪽 방향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각각 3차선씩 양방향 차들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프리웨이 폐쇄는 샌게브리얼 리버 교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3,000만 프로젝트에 따른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지난 15일 일제히 계약한 가운데 계약 첫날 결석률이 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명이 넘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랜 기간 높은 결석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계약 첫날부터 11%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의 학생들이 결석한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올해 개선할 주요 정책으로 학생들의 결석률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나츠베리 팜이 17세 이하 입장객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규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나츠베리 팜은 이미 지난달 17세 이하 입장객들은 21세 이상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적용 요일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규정을 어제 확대한 것입니다. 보호자 1명당 17세 이하 입장객 4명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디즈니랜드는 기존 시즌 패스 갱신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격을 16% 가까이 대폭 올렸습니다. 가장 비싼 이 $1,399짜리 시즌 패스는 $200가 상승돼 $1,599로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불황 때문에 타운 내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렌트비 부담까지 높아져 폐점 위기에 몰리는 업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으면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자 매장 렌트비 부담이 업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인 요식업 협회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의 셧다운과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 렌트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측은 뛰어오른 식자재 값을 충당하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음식 가격이 뛰면서 손님들이 식당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자 매상이 큰 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렌트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들은 매장 공간의 렌트 계약 시 매년마다 렌트비가 상승하는 방식의 계약을 통상적으로 맺다 보니 매장 공간의 렌트비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데 매상은 하락하다 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매장 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 아랑곳 없이 렌트비는 착착 인상되다 보니 비즈니스 운영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비단 요식업소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기로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렌트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씨는 불경기라 요즘 머리를 하러 오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 매상이 줄어들었는데 렌트비는 변함없어 수리 타산이 맞지 않는 데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업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석호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장은 수입이 매해 줄어드는 상황에 렌트비는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 커다란 지출이다 보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레버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수입이 줄어서 이제 경비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넷 수입이 그 남는 것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정부에서 스몰 비즈니스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했던 LA 한인회는 렌트비로 소가리를 하는 한인 업주들이 너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렌트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렌트비도 올라간 거 플러스 미니멈 웨이지도 계속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그런 프라이스에 적용을 해서 손님들한테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체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는 인건비와 렌트비 부담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대로 가면 업소 운영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호황세를 누리던 남가주 부동산 시장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도 급격히 줄었고 상가 공장, 창고 등 커머셜 부동산들을 찾는 바이어들의 발길도 최근 거의 뚝 끊기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주택 소유주들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모기지금리 변동성이라는 경랑을 피해 주택 가격 하락기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초이스 비즈니스 체킹과 프리미어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560의 추가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11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200 상당의 비즈니스 책북과 $300 상당의 모듈 관리비 또는 $350 상당의 ACH 모듈 관리비를 면제받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최근 중소규모의 비즈니스 운영자들도 접근성이나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인 자금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킹 상품에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포함시킨 초이스 비즈니스 체킹과 프리미어 비즈니스 체킹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이 박물관 전시관, 특별 전시회, 뮤지엄 이런 데 가면 미리 조금 알고 가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저희는 늘 가까이 있어서 소홀할 수 있지만 LA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뮤지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게티센터에서 싸이 텀블리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는 정숙희 논설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2016년 휴스턴을 방문했을 때 텀블리 갤러리가 마음을 울렸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적이고 원초적이라고 그리고 영혼의 체험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대 미술부터 중세와 근대 미술까지만 커버했던 게티센터가 이례적으로 개최하는 현대 미술전이란 설명입니다. 텀블리는 1959년 로마로 이주해 살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천착한 은유적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현대 미술과 고대 고전 문화의 연결성을 보여준 작가란 점에서 게티센터가 대형 기획전을 마련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는 신화의 신화를 재창조한 텀블리의 회화, 조각, 드로잉, 콜라주, 사진과 함께 작가 자신이 수집하고 소장했던 고대 대리석과 브론즈 조각 유물들이 처음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싸이 텀블리의 작품은 영락없는 낙서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한 것처럼 아무렇게나 휘갈긴 선, 기호, 글자, 이 색채가 흰색 캔버스에 드문드문 뭉개져 있다고 하는데 해독이 불가한 그만의 세계에서 예술의 원형 찾아보는 것, 관람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보는 싸이 텀블리의 작품은 어떨까? 오늘자 한국일보에 힌트, 해석할 수 있는 팁이 들어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리즈 체니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 패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한 후보에 밀려서 당내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하거나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 트럼프 대통령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완패했습니다. 와이오밍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체니 의원은 99% 개표 기준 28.9%로 2위에 그쳤고 경쟁 상대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는 37.4%포인트나 앞선 66.3% 득표율로 11월 중간선거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니 의원과 치르는 대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의 딸인 그는 2016년 선거 승리 이후 손쉽게 3선을 달성했고 공화당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의원 총회 의장직에서 쫓겨나고 당내 입지가 추락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결정적입니다. 체니 의원은 지난해 16 의사당 폭동 사건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당시 다른 공화당 의원 9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인 헤이그먼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리즈 체니 대항마로서 적극 지원했는데 결국 이 프라이머리에서 리즈 체니를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즈 체니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사고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압수수색의 근거를 담은 핵심 문건 공개를 둘러싸고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 진술서 공개를 반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총을 든 다수의 FBI 요원과 법무부가 예고도 없이 말하라고를 급습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투명성 차원에서 문서의 어떤 부분도 가리지 않은 진술서를 즉각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법사위원회 소속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이날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왜 수색영장이 필요한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영장 목록만 제시할 수 없다면서 압수수색의 근거를 담은 진술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괴하려는 이 끝없는 시도로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는 진술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 간 주장에 대립하는 가운데 관할 연방법원은 내일 신진술서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가난한 학생에게는 경영학 석사 이 MBA 과정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가을 학기부터 재학생 중 1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필요 학생은 한 해 약 10만 달러, MBA 과정 2년간 총 20만 달러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학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입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는 크랙 킴브럴입니다. 이 갈매기 모양으로 포수의 사인을 본다라고 해서 갈매기 투수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랙 킴브럴이 어제 연장전에 나왔었죠. 어제 4대4로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동점으로 연장전을 치렀는데 연장 11회에 크랙 킴브럴이 나서서 적시타를 얻어맞고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크랙 킴브럴은 올해 다저스로 와서 벌써 4번째 블론 세이브고 다저스는 연장전 전적 올 시즌 2승 6패입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뒷문 단속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플레이오프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점 고치고 가야 됩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2대8로 패했습니다. 2대0으로 먼저 앞서고 있다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시애틀은 지금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97마일 강속구를 던지는 고교 최대어 심준석 선수가 미국 무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달 KBO 신인 드래프트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10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속 150km를 훌쩍 넘기는 강속구를 뿌려댔던 초대형 유망주.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이 확실했던 덕수고의 심준석이 결국 미국 무대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KBO 사무국은 16일 자정에 마감한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 심준석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1차 지명 제도가 폐지되고 전면 드래프트로 전환되는 만큼 심준석은 전체 1순위 지명이 확실시됐습니다. 1순위 지명권을 보유한 한화는 고교야구 대회 내내 실무진이 현장을 찾아 심준석을 살피는 등 각별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를 앞두고 심준석이 미국행 결심을 굳히면서 한화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서울고 투수 김서현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심준석의 미국행에 대비해 150km 중반대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장착한 김서현을 주시해왔습니다. 심준석, 김서현과 함께 고교 빅3로 꼽혔던 충암고 왼손 투수 윤영철은 2순위 기아의 유니폼을 입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활약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눈여겨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순위 롯데와 4순위 NC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경남고 오른손 투수 신영우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주로 꼽히는 가운데 고려대 투수 김유성이 지명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